안녕하세요. 왕손 아줌마 파시다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즌1을 접고 시즌2를 시작하니까 또 이 시즌1에서 인기 있었던 그 머랭 쿠키를 다시 해달라 막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자그마치 3명. 그래서 제가 베이킹, 사실 제가 베이킹의 최강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머랭 쿠키가 저희 공방에서도 굉장히 핫한, 그냥 스테디하게 계속 팔리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왜냐?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 뭐 이렇게 저는 색소 따위 쓰지 않습니다. 과일 농축액을 써서 정말 맛있고 비린내 안 나고 아주 아삭아삭, 한 달 정도 놔둬도 계속 아삭거리는 그 비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머랭에서는요 정말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하실 때 막 실패를 많이 하셨는데 제 영상을 보고 한 방에 성공했다고 그러신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몇 가지 포인트만 지키시면 되거든요. 예, 일단은 머랭의 종류는 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프렌치 머랭이 있고 스위스 머랭이 있고 이탈리안 머랭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스위스 머랭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약간 이제 중탕을 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조직이 쫀쫀하고 일단 방법이 쉽고 오랫동안 크런치하고, 그래서 그 방법을 저는 이제 머랭에는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계란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흰자 쓰시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흰자만 쓰시는 거는. 그래서 계란을 일단 좀 좋은 거를, 그래야 비린내도 안 나고 애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진짜 좋은 계란 쓰셔야 돼요. 큰 판으로 4판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분량이 되려면 일단 이게 한 계란이 7, 8개는 있어야 돼요. 계란이 하나 딱 분리를 하면은요, 노른자가 한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흰자가 한 3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 8개 정도면 한 200에서 230 그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노른자가 깨졌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노른자를 과감하게 건져주시면 돼요. 이 노른자가 들어가면은 머랭은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다 버리지 마시고, 또 초보자들은 그냥 이거 무서워서 다 버리시더라고. 그러지만 여기 노른자만 건너야 되면 이렇게 주르륵 빠지죠? 이렇게. 이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흰자를 이렇게 부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른자가 묻어 있잖아요. 이러면 머랭이 또 안 생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노른자가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다시 또 닦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노른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머랭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노른자 흰자를 분리를 해주세요. 자, 제가 지금 8개를 깼는데요. 자, 그람 수를 보니까 230g이에요. 그죠? 그럼 38에 24 딱 맞죠? 그죠?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은 인제서 여기서 지금 설탕 양을 가늠을 하시는데, 설탕 양은 항상 계란 흰자의 1.3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주 정확해요. 보통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란 흰자랑 설탕이랑 같은 양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1.3배 정확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돼? 그러면 딱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230에 1.3 하면 299잖아요. 이 정도 양이 딱 좋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시 설탕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290 정도. 설탕량은 이렇게 계량하시면 돼요. 어떻게? 계란 흰자 일단 계량을 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1.3 하면 됩니다. 자, 스위스 머랭은 이제 중탕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온도계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스위스 머랭을 할 때 가장 주의점이 뭐냐면 50에서 55도 사이에서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계를 꽂고 이 머랭을 막 치다가 한 55도까지 일단 세팅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삐삐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딱 바로 불에서 내리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패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자, 이건 처음부터 불에 올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올려 주셔야 돼요. 설탕이 어느 정도 녹을 때까지는 이렇게 휘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물은 지금 이미
아주 따뜻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막 팔팔팔 끓이는 건 절대 안 되고 중약불로 해서 온도를 서서히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설탕을 녹이십니다. 어느 정도 녹이고, 자, 이 정도 해서 녹였을 때, 자, 불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금 온도계를 맞추시는데, 온을 하시고, 자, 이거는 이제 온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55도까지만 맞추겠습니다. 55도. 그래서 얘를 꼽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점점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불에 올라갔을 때는 최고속으로 아주 시꺼니 돌려주세요. 원래는 이게 60도가 맞춰주면 딱 정확한데 아무래도 또 실수할 경우를 대비해서 55도로 세팅을 하세요. 바로 내린다 해도 예열로, 그러니까 단열 때문에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55도를 맞춰서 딱 내리시면 딱 정확합니다. 자,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55도까지 됐잖아요. 그럼 얘를 살살살살 털고 불에서 바로 내려주세요. 불은 끄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완전 쫀쫀한 머랭 상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머랭이 불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식혀야 돼요. 피포 자국이 강하게 나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almost done 됐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맛있는 머랭의 차이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계란 비린내 같은 거 난다고 하시잖아요. 머랭에서 계란 비린내 나면 그거는 그냥 게임 아웃입니다. 게임 오버. 그렇기 때문에 계란 냄새를 잡기 위해서 이건 제가 만든 바닐라 에센스거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베이킹을 하려면 이거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레몬즙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레몬즙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쁜 깍새도 짜도 나중에는 흐물딱흐물딱해져요. 형태가 없어져요. 근데 이게 레몬즙은 이제 산화작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잖아요, 계란이. 그러니까 그게 만나가지고 단단하게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돼요. 물론 전체적으로 레몬 향도 은은하게 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그 머랭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양의 한 5%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중간 체크를 하시려면요, 일단 불을 끄고, 끈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흠이 독수리 부리 같죠? 이러면 정말 잘 된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크하는 방법은 피퍼를 끄고, 이게 약간 이제 돌리면서도 느낌이 와요. 아, 다 됐다, 이 느낌이 오는 게 뻑뻑하니 잘 이게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덜 돌리면 또 예쁜 머랭이 깔끔하게 안 나와요. 흐물딱흐물딱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굉장히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돌리면 이제 마지막은 가장 낮은 속도로, 이게 지금 막 세게 돌리면 안에 기공이 막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약간 거칩니다. 식감도 약간 떨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저속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기공을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안에 있는 공기가 싹 정리가 돼요. 마지막 한 30초 정도는 이렇게 해서 기공 정리를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조금만 더 돌리면 조금 더 단단한 부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뾰족한 그런 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요 정도 쓰면 됩니다, 여러분. 요 정도. 단단하죠? 이렇게 쭉 쳐지지 않고 요 정도 뿌리 쓰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갖다 거꾸로 들어봐잖아?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안 떨어져요.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해서 깍지로 해서 예쁘게 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환상적인 머랭이 완성이 됐어요. 이거를 물론 이제 흰색으로만 하도 좋지만 약간의 이제 그 색깔을 내면 훨씬 더 예쁘겠죠, 그죠? 이렇게 예쁘게 하려면은 보통 많이 색소를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그 과일 농축액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딸기면 딸기 향이 나고 바나나면 바나나 향이 나고 메론이면 메론 향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과일 머랭 그렇게 부릅니다. 과일 머랭.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흰색을 먼저 짜볼 건데요. 별깍지는 아니면 원형 깍지나 상관없어요. 머랭만 잘 올리면은 모양은 다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 발이 몇 개냐?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7발이에요. 얘는 7발이 깍지를 사용할 건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를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텀블러를 이용하면은 담기 아주 편해요. 저는 일단은 화이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화이트를 먼저 몇 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를 조금씩 넣어볼게요. 짜는 방법은요, 머랭만 잘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지가 알아서 모양이 나와. 깍지가 다 합니다. 깍지가. 이거는 뭐 스킬이 아니에요. 깍지가 알아서 다 해요. 자, 흰색 완성! 이제 흰색이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색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망고입니다. 망고액을 조금 넣어볼게요. 농축액을. 자, 요렇게 해서 색깔을 넣어서 굳이 진한 색 먼저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가장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색깔 중에 가장 여린 색깔부터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망고 향이요, 아주 향긋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과일이니까 망고 향이 아주 좋아요. 컬러도 이제 이거 많이 넣으시면 물론 이제 더 진한 색이 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파스텔 톤 아주 그냥 은은한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넣는 둥 마는 둥 향만 좀 나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색소가 아까워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제 망고 향을 짜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흰색이 밑에 남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이거 굳이 이걸 다 빼고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계속 연결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망고 색깔 짜보겠습니다. 망고 향. 자, 이렇게 해서 망고향 두 번째 판 짰습니다. 따단! 제가 지금 두 판 짰고요. 세 번째는 약간 그린 메론색. 이거 예쁘거든요. 향도 되게 좋고 메론색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멜론판 완성됐습니다. 아름답죠? 자, 세 판째 제가 메론까지 짰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빨간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딸기 맛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모양을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막 깍지 바꾸고 모양 바꾸고 이러시면 안 돼요. 크기는 모양은 바꾸실지 몰라도 크기를 잘 맞춰 주셔야 어떤 거는 익고 어떤 건 덜 익고 이러지 않거든요. 이게 은근히 잘 안 익어요. 거의 1시간을 익혀야 됩니다, 이거를. 자, 이게 지금 마지막 쿠션 들어갈 때 오븐을 예열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머랭은요, 절대 높은 온도로 굽지 않아요. 조금만 높잖아요. 뽑기 냄새 나요, 뽑기. 옛날 달고나 뽑기 알잖아요. 100도로 예열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뭉근히 1시간 동안 구우십니다. 제가 지금 예열을 하겠습니다. 자, 100도로 예열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딸기 향 들어가겠습니다. 딸기. 아무래도 이 핑크가 좀 들어가야 예쁘니까.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레드
딸기 향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린하고 살짝 섞여가지고 아주 예쁜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딸기 향 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4판을 짰는데요. 자, 나머지 이렇게 짤주머니에 있는 부분 간과하고 버리시는데요. 여기서 어마무시한 양이 나옵니다. 이걸 판판하게 이렇게 피세요. 이렇게 판판하게 핀 다음에 이런 스크래퍼로 이용해서 쭉 이렇게 하면은요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개인지. 17개를 제가 회생시켰습니다, 여러분. 17개 땅 파면 나오나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컬러로 4판 완성됐습니다. 이제 구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지금 4가지 컬러가 됐고요. 모양도 조금 거짓말 섞으면 거의 균일합니다, 여러분. 균일하게 봐주세요, 제발. 가다 보면 이제 이게 픽픽 새는 게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 이제 모양이 좀 흐트러지긴 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기계, 신의 손입니다. 자, 예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도 1시간 돌리겠습니다. 1시간 있다 만나요. 자, 여러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금 완성됐어요.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요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놈만 요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아직 불은 안 끈 상태고요. 이렇게 봤을 때 뒤집어 보세요. 궁뎅이를 이렇게 봤을 때 오, 맨질맨질하고 이렇게 약간 노릇노릇하게 익었으면 다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려고 이걸로 띄려고 하는데 안 떨어지거나 이렇게 끈적끈적하거나 그러면 좀 더 놔두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똑 떨어졌잖아요. 똑 떨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다 익은 겁니다.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제가 꺼내오겠습니다. 미치겠네. 자, 그래서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나오자마자 식어요. 온도가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21에서 23도 정도 온도를 잘 맞춰주시면 그 다음부터 얘들이 이게 똑똑 떨어집니다. 잘 익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보세요. 똑똑똑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포장을 잘 하시는데 얘는요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발.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선물을 해드렸어요, 아는 선생님. 그랬더니 이거를 아낀다고 냉동실에 넣어놓으셨거든요. 나오자마자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못 먹습니다. 스펀지처럼 돼가지고. 얘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산소하고만 안 통하게, 공기하고만 안 통하게 하고 밀폐용기에 딱 넣어서 그냥 식탁 위가 최고예요. 식탁 위. 냉장고도 안 되고 냉동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밀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을 하고 싶다, 친구한테 크리스마스 날 뭐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요런 거 훌륭하잖아요. 밀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제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컬러가 이제 4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명품 파시다로 이렇게 스티커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선물하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물론 좀 더 담으셔도 돼요. 그러나 밀폐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딱 밀폐해서 하면은요 이게 정말 제가 한 달 이상은 놔둔 적은 없지만 어쨌든 한 달까지는 굉장히 이 상태로 아삭아삭해요. 이렇게 포장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비싸서 못 사면은 요런 비닐도 아주 훌륭합니다. 요런 비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포장을 하시면은 선물용으로 아주 좋은 머랭 쿠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아삭거려요. 너무 맛있어. 너무. 아우, 이렇게 맛있는. 이게 또 색소가 들어간 게 아니라 과일 향이 났잖아. 아주 고급집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과일 머랭 도전해 보시겠습니다. 파시다로표 과일 머랭 완성!